전남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3명이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인 접종자들이 발생하자 해당 지자체는 이날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준비하면서 무안공항 통합 문제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경남을 묶은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무의 소중함을 배우며 목재를 활용해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목포 유달산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단순히 체험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오는 9월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이전 통합 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안까지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 문구를 삽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무안군청 앞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통합 문제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 광주 민간공항 이전 책임을 회피하는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무안공항 이전 통합 문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미 결정된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을 확정하지 않고 광주 군공항의 이전 추진 상황과 지역 의견들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계획안 안에 담으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 통합은 없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광주 군공항을 민간공항과 함께 무안군에 이전하려는 꼼수라며 비난했습니다. 광주 지역 이익만을 위하여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군공항 이전 사항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광주 전투비행장을 민간공항과 함께 무안군에 이전하는 기만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수도권과 그 인근 도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남해안권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전남과 경남을 묶은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의 내용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지방도시가 오래전부터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30년을 내다봤을 때 이제는 지역 소멸 위기까지 닥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재생 사업처럼 주민과 지역 주도형 해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초광역협력과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남권과 동남권의 성장과 상생을 병행하면서 건강산업벨트와 신성장 산업벨트를 구축하며 지역산업 활성화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이러한 지역 주도형 연계협력 사업이 확대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밀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남과 경남의 공동발전 그리고 동서화합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첨단 소재 복합벨트와 신성장 산업벨트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연관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정주 여건을 강화한다는 보관입니다. 동서를 잇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에도 기대를 실었습니다. 남해안의 수려한 관광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한다면 국제적인 관광 거점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도 유인할 수 있는 차원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루즈만큼은 놓칠 수가 없다. 이게 연안 크루즈든 아니면 글로벌 크루즈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겠고, 양쪽의 주도성에 의해서 소외되기 쉬운 이 중앙부의 그 미래를 향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바로 지역이 주도하는 그 미래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전남과 경남을 한데 묶은 통합 발전 방안이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나무는 일상생활에서 종이는 물론 가구를 만들 때에도 활용되는 귀중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나무의 소중함을 배우며 직접 목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목포 유달산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동그란 나무 토막을 손에 움켜쥔 채 펜으로 눈, 코, 입을 그려넣습니다. 목재를 활용해 나무 고양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기념품 만들기에 열중하는 아이들. 부드럽고 따뜻한 나무의 촉감을 직접 느껴볼 수 있어 정서 함양은 물론 창의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연 목재를 이용하여 오늘은 나무 고양이를 만들고 있어요. 나무를 직접 만져보고 촉감도 느끼고 눈으로 보고 샤포질도 하고 색칠도 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목재 문화체험장이 들어섰습니다. 체험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아이들의 학습 공간과 성인들을 위한 작업실, 각종 목공예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자신만의 소품이나 가구를 제작해 볼 수 있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장은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 목포시는 목재 체험장 개장을 계기로 시민들은 물론 유달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다양한 체험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꿈과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 또 주변 인근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때문에 탄소 중립과 친환경 소재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나무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목재 체험 공간이 도심안에 조성되면서 단순히 체험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8일 24시 기준 전남 지역의 확진자는 17명으로 전남의 2389번부터 2405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4명과 여수, 광양, 나주가 각각 3명, 영암과 곡성, 화순, 장성이 각각 1명입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는 광주 전남 지역의 기존 확진자 접촉 10명과 경남 확진자 접촉 2명, 서울 동작구 확진자 접촉 2명, 서울 관악구 확진자 접촉 1명이며 나머지 2명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휴가철 감염과 또 이로 인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3일 이후 두 자릿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3명이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18일 오후 2시쯤 담양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20대 남성과 여성, 또 40대 여성 등 3명이 호흡 이상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수액 투여 등 긴급 처방을 받았으며 현재 20대 남성은 퇴원했고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이상 반응을 보인 접종자들이 발생하자 이날 오후 3시부터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예방접종 증명서 휴대나 전자증명서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신분증 뒷면에 붙이는 방식의 스티커를 지급합니다. 코로나19 1차나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스티커에는 성명과 접종 회차, 날짜 등이 표기되고 종이증명서나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남 지역 보건소 인력의 70%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보건소 현장 대역 인력 3,9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1,659명 중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인원은 3.8%인 63명이었고 위험군은 66.3%인 1,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정상군은 29.9%인 496명으로 나타나면서 보건소 직원의 업무 과중과 소진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위험군 이상이 70.1%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위험군으로 평가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심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5개 시군의 코로나19 대응 인력에게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할 경우 국립나주병원과 호남권역트라우마센터,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층 상담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포인트 지급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까지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한 사람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비나 운동복 구입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해 4가지 항목 가운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목포시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백동근 목포시의원은 목포시와 돌봄 전담사,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등 이른바 필수 노동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보호 대책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컸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의 가뭄 피해는 논이 2,568헥타르, 밭은 2,711헥타르로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면적이 넓었습니다. 주로 논에 물이 마르거나 밭작물이 시드는 피해였는데요. 하지만 가뭄 대책 예산은 전남보다 피해 면적이 적은 지역보다 적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가뭄 대책 예산은 1조 8,800억 원으로 이 중에 충남이 3,500여억 원, 전북이 2,600여억 원, 경북이 2,500여억 원 순으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지만 전남은 농촌 용수 개발에 1,622억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에 177억 원, 저수지 준설에 100억 원 등 1,889억 원에 그쳤습니다. 여순 사건 발생일인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수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 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각고 끝에 제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